지금까지는 그 기존에 있던 적분 방식보다 뭔가 이제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게 경계값에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정의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랑 이제 약간 이제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할 거는 기존의 적분 방식으로는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 있죠. 그 방식으로는 굉장히 이제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유명한 이그잼플이에요. 제가 이제 약간 바꾸기는 했는데, 요 함수 fx가 0과 1 사이에서 이제 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0의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 f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유리수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유리수에서는 값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무리수에서는 값이 2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일 때는 값이 1이고 무리수일 때는 값이 2고 나머지에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냥 대충 뭐 이게 그 무리수 유리수가 워낙 조밀하게 썼고 정확하게 이제 그리는 거는 이제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냥 대충 느낌만 그려보면은 이게 0이고 여기가 이제 이 점이 이제 1이라고 하면은, 이 0에서 그 외의 부분에서는 일단 함수값이 제로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값이 1이거나 이렇게 2가 되는데, 유리수일 때는 1이고 무리수일 때는 2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함수값이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fx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fx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지. fx의 dx. 그쵸? 일단 구간을 뭐 요렇게 이제 나누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파트는 그냥 0이 되고 요 파트도 그냥 0이 되는데, 이제 요것만 이제 잘 계산을 하면 되죠. 여기는 이제 그 넓이가 1, 2가 이제 반복되니까 뭐 그냥 그 1, 2 사이에 있는 어떤 이제 값이 이제 뭐 넓이가 되나 뭐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쪽 부분을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 정의를 하기가 애매한 걸 넘어가지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러한 논리 전개예요. 딱 봐도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적분값이 저기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가 이제 원래 알고 있는 그 적분이라는 거 있죠. 적분이라는 개념은 그 원래 x축이라는 거를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되게 이제 작은 구간을 만들죠. 그러니까 요 어떤 함수 이렇게 있으면은 이 x축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쪼개요. 요거보다 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잘게 쪼개가지고 굉장히 이제 작은 요 구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f의 값이 똑같으면은 아주 좋은 건데, 보통은 똑같지는 않고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 달라지는 폭이, 왜냐면 이 구간이 좁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폭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느낌으로 구간을 이제 잘게 쪼개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보통 요 값들이 이제 되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x에 있는 밑면적, 이 그림을 넣었다 빼가지고 fx의 밑면적을 이러한 그 어떤 사각형들 있죠. 이러한 그 사각형들의 요런 넓이, 요러한 사각형들의 이제 넓이를 이제 적당히 재가지고 요러한 사각형들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 곡선에 있는 미면적을 근사시키는 거죠. 보통 이런 방식입니다. 그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직관은 뭐냐면은 이 아주 작은 구간에서 있죠. 아주 작은 구간에서는 얘네들의 값이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값이 달라봤자 그 차이가 이제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 여기에 있는 f 값들이 거의 이제 상수처럼 이제 생각될 수 있다라는 이제 직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전개가 그 다음에는 그 뭐냐면은 이 그 아주 작은 구간에서 요 함수 f 값 있죠. 여기에서 대표 값을 하나 뽑아갖고 그냥 그거를 사각형 높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맨 첫 점, 첫 점에 해당되는 구간에 이제 첫 점에 해당되는 애를 대표값으로 생각한 거고, 요 구간에 이제 마지막 점에 해당되는 애를 대표값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그 정의하기에 따라 갖고 다르니까. 요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이에 있는 뭐 중앙값을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잡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표값을 설정을 해도 구간이 되게 작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 구간이 이제 점점 작아져 갖고 이제 0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값들이 결국에는 대표값에 상관없이 수렴을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 전개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린 이런 일반적인 함수고, 일반적인 함수는 그러니까 구간의 크기를 작게 만들수록 얘네들의 값이 이제 점점 상수화되고, 그래갖고 이제 사각형의 이제 합으로 근사된 넓이는 이 미면적으로 수렴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제는 어때요? 우리 예제는 지금 뭐 이 외에는 이제 값이 이제 다 이제 0이라고 쳐도 여기에서는 그 값이 일단 잠깐만 0하고 1은 유리수니까 여기서는 값이 1이겠네. 그렇죠? 여 끝값은 이제 1이고 뭐 잠깐만 왜 어. 0 이쪽이 이제 1이면은 이 0하고 이제 1에서는 값이 1이고 나머지는 1과 2 사이에 이제 어떠한 그 값들에서 이 값들에서 이렇게 널뛰게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는 구간을 되게 여기 있는 구간을 작게 잡아 가도 이 fx의 값들이 비슷해요? 아니죠. 0과 1 사이가 그냥 막 섞여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점프하면서.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구간을 좀 작게 잡아도 그 작은 구간 사이에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리수와 이제 수많은 무리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1과 2 사이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널뛰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함수들은 구간을 이제 작게 잡으면은 fx가 이제 거의 이제 컨스탄트처럼 이제 돼가지고 여기 fx 그러니까 그 작은 구간에서 fx의 값을 이제 대표값으로 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상관이 좀 있게 되겠죠. 값이 이제 널뛰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적분이 결국에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엄밀하게 설명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좀 덜 엄밀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값을 구간에 있는 그 대표값을 요런 함수 있죠. 요런 것처럼 뭐 여기 그 구간의 이제 끝점으로 이렇게 대표값을 잡아가지고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간을 이제 작게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제 작게 만드는 방법이 이 양 끝점을 간격을 이제 점점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양 끝점을 다 이제 유리수로 선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점은 0이고 그 다음에 구간의 모든 구간의 간격은
무조건 이제 n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요 점의 좌표는 이제 0이 되고 요 점의 좌표는 이제 n분의 1이 되고 요 점에 이제 그 해당되는 거는 n분의 2가 n분의 2가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 그 n이 점점 이렇게 무한대로 갈수록 이 간격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있는 이 경계값들이 다 뭐로 선택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유리수로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값을 만약에 끝점으로 잡으면은 무조건 유리수에서는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 높이는 그냥 1이 됩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1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끝점들을 유리수가 아니고 뭔가 이제 무리수를 선택해 가지고 이 무리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좁혀져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이제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구간의 끝점이 이제 유리수를 이제 타고 이제 쭉 오면은 이제 넓이가 이제 1로 계산되고 무리수를 타고 오면 넓이가 이제 0이 아니고 이거는 2죠. 2로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얘는 이제 리만 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적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르벡 적분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르벡 적분으로는 요거를 되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f를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일단 0과 1 여기에서는 이제 유리수니까 값이 1로 되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값이 왔다 갔다 이제 널뛰는 이제 함수죠. 그렇죠? 이거의 이제 밑면적을 이거 어떻게 색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구해 보면은 결국에는 높이인데 일단 A라는 거를 A1이랑 A2로 나눌 건데 A1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유리수들을 다 뽑아서 A1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여기에서 유리수를 다 빼서 A2를 잡아요. 그러면 이러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얘는 람다의 A1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A1 구간 A1에서 구간이라기보다 이건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A1에서의 F값 이렇게 하고 플러스 람다의 A2 곱하기 A2에서의 F값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러한 표현이 이제 가능하려면은 일단 A1, A2가 R 매저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봐도 R 매저럽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랜만에 이런 거 따져볼까? 시그마 필드. 이 한 점은 그 시그마 필드에 이제 원소로 들어가죠. 그쵸? 한 점은 이제 요 보레셋의 원소로 들어가고 이 보레셋을 가지고 카운터블 유니온을 하면 이 유리수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매저럽을 하죠. 얘가 매저럽을 하니까 여집합도 매저럽을 하죠. 그다음에 요거는 매저럽을 하죠. 그러니까 교집합도 매저럽을 하죠. 그리고 얘가 매저럽을 하고 또 얘가 매저럽을 하니까 얘도 매저럽을 하죠. 그래서 이거 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잘 정의가 되고 A1에서 이제 F값 여기에서의 이제 F값은 무조건 다 1이에요. 그쵸? 여기에서의 F값은 무조건 다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람다의 A1 곱하기 1 플러스 람다의 A2 곱하기 2가 되는데요. 얘는 길이가 얼마예요? 유리수를 다 이제 재봤자 르베축도 빵이니까 0 곱하기 1이 되고 얘는 이제 길이가 얼마죠? 1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이건 길이는 2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예제 3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3번까지 예제하고 4번까지 예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런 되게 이제 심플한 사각형 요런 거를 할 때 이 경계값을 마음대로 좀 빼도 뭐 넓이에는 크게 지장 없어. 그러니까 한두 개 빼도 괜찮아. 이제 요런 식이잖아요. 100개 빼면 어떨까? 100개를 빼도 0을 100개를 빼도 어차피 이제 100개를 다 빼니까 지장 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유리수만큼 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말문이 이제 막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포인트에 대해 가지고 이 높이 값을 내가 다 빼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르베 촉도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되고, 이 그러한 상황을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제가 이러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